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요. 슬슬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빅3에 대한 불출마 권유에도 아랑곳 없이 당권 주자들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슬슬 움직이는데 지금 나오는 면면들을 보면 5년 만에 최고의 메이저리그가 될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오지 마라고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엇갈립니다. 나오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런 식으로 흥행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원리가 깔려 있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오늘 우리 패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의 고민이 지금 황 전 총리께서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시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주요 주자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문제점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홍준표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어떤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당원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불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분들이 출마를 좀 해보라라는 이야기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묻기를 뭐라고 묻는가,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제가 좀 고민을 하는 듯하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출마하고 출마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당의 진로와 성격에 관한 그런 문제다. 이제 실제로 최근에 이제 후보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께서 입당하시고 난 다음에 이 레이스가 이제 좀 본격화되면서 제가 느끼기에 다시 좀 그 잠잠해져 있었던 그 개파의 그 논쟁 같은 것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것을 느끼고. 황교안 전 총리님의 그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하여튼 우리 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그 이유를 친박 탄핵 프레임으로 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실까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희생을 다하면서 봉사하겠다.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희생이 출마의 쪽일까요? 불출마의 쪽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께 먼저 좀 물어볼게요. 정치인들 얘기 해석을 항상 제가 부탁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한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던데 뭔 뜻인지? 본인은 대권 출마할 생각이 있으니까 나머지 지금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시고 또 당권으로 가는 분들, 그러니까 당권을 얻어서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이번에 출마하지 마셔라. 예.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예. 자기는 직행을 할 테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당권을 갖고 대권 후보로 가지 말고 다 그런 직행해라. 이 뜻이죠. 이 뜻인데 예. 제가 참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요. 예. 지금 전당대회를 한 달을 앞두고 조금 전에 황교안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예.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정말 사랑받는 정당이 돼서 그래서 정말 힘있고 강력한 당으로서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이길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여기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해서 막 지금 뛰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 예. 지금 이제 거의 막 몸풀기 일보 직전인 이제 우리 홍준표 전 대표조차도 정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 어떻게 집권으로 갈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토로가 없고 거기에 대한 또 논쟁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 전당대회가 지금 승행에 성공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관심은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박원석 의원 들으시기에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나가겠다는 겁니까? 안 나가겠다는 겁니까? 뭐 안 나가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행간에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전제 조건? 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 저는 뭐 말미에 하신 말씀이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데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근데 그 행간의 뜻은 좀 전에 이제 정태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대선 주자다. 예. 대선 직행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대선 라운드에 직행하는 게 예. 당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황교안 총리가 지금 나오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도로 침박당이 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본인이 추진했던 혁신은 실패한 것으로 국민적으로는 결론이 날 거고 그 얘기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당원들 중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얼마나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여전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런 입지를 다지는 데는 이분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비대위도 여러 가지 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전원책 변호사 영입했다가 다시 그만두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그런데 난데없이 황교안 전 총리가 장외에 있던 대형주가 갑자기 기습상장을 해가지고 장내로 들어오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의 고민이나 불만을 어제 좀 가감없이 토로한 게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을 하는 순간에 당권 없이는 대권 없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굳히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개의치 않고 아마 저 행보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고요. 저는 하이라이트는 아직 망설이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분이 이제 당권 출마를 결심하시면 아마 그 상황이 굉장히 대구 흥미진진하게 성모시장 같다고 그러죠.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또 뭐 출마 쪽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차지원 교수 분석이 매우 궁금합니다. 예, 오늘 뭐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에 예.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지난 2017년 3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당시 이 대선에 그 출마할 때도 서문시장에서도 거기서부터 힘 받아갖고 간다고 예,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 지금 서문시장이 길을 받아야 지금 정치적으로 뭐 된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 뭐 출마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일종의 출마 명분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사실 뭐 지금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뭐 김진태 의원까지 전부 다 지금 대구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라 뭐 부산, 경남도 다들 다녀오셨는데 예. 저는 이걸 갖다가 이순신 장군의 말에서 빗대서 한번 이렇게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무 영남, 시무 한당. 아하. 그러니까 이게 영남이 없으면 예. 한국당은 없다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양무원함 시무국가 거기에 예, 지금 예. 패러디를 하셨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책임당원이 한 32만에서 34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아마 그 지금 영남 지역에 계시고 그중에 또 상당수가 또 이 그 대구 경북에 아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한 표라도 더 앉아 대구 표심에 앉아 기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은근슬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세에 좀 기대려는 예.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 영남에서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당세가 아주 만만찮다. 그리고 좀 PK 같은 경우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뒤지고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역전하는 현상이 보이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뭐 지역이 상당히 기대는 모습은 뭐 나무랄 수는 없겠죠,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 명색이 수권 야당을 자처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영남의 테두리, 지역에 기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일반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경철 위원은 뭐라고 쓰셨나요? 네, 며칠 전에 사실 김병준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예, 인터뷰했습니까? 인터뷰는 아니고 그냥 만나서 얘기를 예. 좀 했는데 도로 침박당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 한국당에 있는 수도권 의원들도 도로 침박당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도로 침박당 예를 들어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잡으면 도로 침박당이 되고 그랬다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한국당이 참패할 것이다. 네. 이러한 생각들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김병준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황교안 전 총리가 생각보다 지금 표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부에서 예. 솔직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걱정이 큰 것인데 한국당이 전진한 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대변인, 당 입장에서 보면은 주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더 흥행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흥행에 유리한데 이제 들고 나오는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상호 그 공방 과정에서 예. 지금 저런 문제들이 자꾸 내부에서 불거지게 되면 예.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서 총선 승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선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그 점을 지적한 거고요. 예. 김병준 위원장은 그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저 세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짧게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오셔가지고 본인이 뭐 인적 청산이나 이런 거 굉장히 못했는데 본인이 막 선수로 뛰겠다고 하면서 제가 보면 판을 좀 키운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마무리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